저는 지금까지 13번의 불황을 살아냈습니다. 대공황, 70년대의 오일 쇼크,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 그 긴 세월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듣기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황 속에서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한 탓도,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한 탓도 아닙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사야 할 때 파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 공포에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73살이더군요. 그는 2006년에 9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다 2008년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009년 3월이 되자 그의 포트폴리오는 47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전액 현금화했습니다.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만약 그가 그저 묵묵히 버텼다면 그 90만 달러가 오늘날 얼마가 되어 있을지 아십니까?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65만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는 손실을 확정지어버렸고 그 이후로 줄곧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해온 패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온 은퇴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쌓고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왔음에도 불황이 닥치는 순간 패닉에 빠져 그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불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황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상현상도 재앙도 아닙니다. 그저 경제 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12번의 불황을 겪었고 평균적으로 6년 반마다 한 번꼴입니다. 어떤 것은 3개월 만에 끝났고 어떤 것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모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미회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황기에 평균적으로 약 32% 하락합니다.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미회 없이 말려는 더 심해서 고점 대비 50%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것을 아무도 깨닫기 전에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2009년 6월에 공식적으로 불황 종료를 선언했을 때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에서 40%나 반등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기다렸다면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불황기의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지요. 처음에는 자산이 20%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일시적인 거야. 전에도 겪어봤어. 견딜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다 30%가 떨어집니다. 이제 불안해집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1시간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읽습니다. 친구들도 온통 그 이야기뿐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40%가 떨어집니다. 이때 공포가 이성을 지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돈이 언제 바닥날지 계산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정확히 최악의 타이밍에 팝니다. 주식이 가장 저렴할 때, 미래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사들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계좌가 줄어드는 고통이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보다 커져버렸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파괴합니다. 여기 냉혹한 숫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50% 하락한다면 원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겨우 1% 이자를 주는 현금만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원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위에 없이 모년 3월에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판 은퇴자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면 시장이 거기서 50%더 폭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 바닥에서 3배나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70세 부부에게서 이와 똑같은 비극을 보았습니다. 위에 2008년 당시 그들은 은퇴 자금으로 위에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 60%, 채권 40%, 나이에 맞는 합리적인 배분이었습니다. 위에 2009년 3월 자산은 7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100% 채권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약 그들이 그대로 버텼다면 그 20만 달러는 300만 달러가 넘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 1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린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16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 실수가 특히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인가? 그것은 시간 때문입니다. 30대 젊은이가 패닉에 빠져 팔더라도 그에게는 회복하고 재건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들이 큰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겪는 마지막 대형 불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구적인 피해로 남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은퇴자들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전까지 모든 것을 40년 동안 성실히 저축했고 유행하는 주식을 쫓지도 않았으며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평생 모은 돈의 40%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 어떤지 아무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뉴스가 얼마나 종말론적으로 들리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이성을 잃는지 아무도 준비시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포트폴리오에 의지해 먹고 삽니다. 30대가 퇴직연금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여전히 월급이 들어옵니다.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월급입니다. 그것이 40% 줄어든다는 건 수입이 40%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돈을 다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70세 노인은 내게 남은 시간은 15년 정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남은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 파는 것이. 하지만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불황에서 회복하는데 10년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약세장에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던 2008년 위기조차 2013년 3월에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다면 이건 여러분 주머니로 들어오는 진짜 돈이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복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위에 2008년과 2009년 내내 투자를 유지한 은퇴자는 그 기간에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존슨앤드존슨, P&G, 코카콜라 같은 우량 기업들은 배당 지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은 계속 들어왔던 것이. 대부분의 금융 조언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진정해라, 패닉에 빠지지 마라, 버텨라 라고만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긴장 푸세요. 여러분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 뭐라도 해라고 비명을 지를 때 기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불황이 닥치기 전에 제가 불황 방어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련해 두십시오. 이것은 3년에서 5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이. 시장이 폭락해도 아무것도 팔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시장이 40% 하락하고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계좌를 봅니다.
거기엔 5년치 생활비가 안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주식을 팔 필요가 없구나. 이것이 모든 것은 생활비를 대려고 바닥에서 주식을 파는 우를 범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30만 달러를 이 불황 방어 바구니에 넣어두십시오. 나머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5년 동안은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요. 시장이 폭락하면 공격적인 투자 부분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현금 바구니에서 생활비를 씁니다. 그리고 매년 시장이 회복할 때 이익이 난 자산을 팔아 다시 그 바구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기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성장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패닉셀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그 돈이 필요 없다면 기다림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현명한 행동일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익률 순서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퇴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순서가 문제다. 은퇴 직후 불황이 닥치면 은퇴 초기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불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헐값에 인출한 1달러는 영원히 회복에 참여할 수 없는 1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버퍼 완충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기에 주식에서 돈을 빼지 않도록 해줍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3년 동안은 현금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주가가 회복된 후에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다시 채워 넣으십시오.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므로 순서 위험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제 불황기에 실제로 무엇을 사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불황이란 아무것도 사지 말고 숨어서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불황은 인내심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다만 무엇을 사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을 사십시오. 수차례의 불황을 견뎌낸 기업들 말입니다. 탄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P&G, 유틸리티 기업 같은 곳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도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남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기업들을 20%,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과 2009년에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지요. 모두가 팔고 있을 때 저는 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주당 3달러에, 골드만삭스를 52달러에, 웰스파고를 8달러에 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은행을 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은행 시스템이 망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요. 대마불사 다마부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 은행들을 헐값에 살 수 있을 때 저는 샀습니다. 그 투자금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S&P 500 인덱스 펀드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시장이 30% 하락했을 때 여러분은 미국의 가장 큰 500개 기업을 30% 할인된 가격에 사는 셈입니다. 미국 비즈니스의 미래 수익을 세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지난 어떤 20년의 기간을 보더라도 S&P 500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적은 없습니다. 설령 2007년 최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다음 20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중간에 팔아버린 사람들 뿐입니다. 은퇴자들이 불황기에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대신
현금으로 받아버립니다. 끔찍한 실수입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늘어난 주식이 또 배당을 낳고 그 배당이 또 주식을 삽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바닥에서 재투자된 배당금 1달러는 고점에서 재투자된 1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얻는 복리 효과입니다. 왜 그 스위치를 꺼버리십니까? 여기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즉 모두가 불안해하는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이번에는 다르면 어떡하지?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황이 아니라 대공황이면? 저는 모든 하락장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 시스템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죽었고 우리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요.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터지자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197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거라고 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에 하루 만에 23%가 폭락했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닥치고 한 달 만에 34%가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전례가 없으니 회복에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4개월 걸렸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어. 미국 경제는 지난 25비농년 동안 적응하고 혁신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일직선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급해도 있고 불황도 있고 약세장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였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경제 자체가 아닙니다. 2009년 시장은 3월에 바닥을 쳤지만 불황은 6월에야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경제보다 3개월 앞서 움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기다렸다면 이미 회복장을 놓친 뒤입니다. 202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시장은 3월 23일에 바닥을 찍어 뉴스는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미래를 내다보기표. 상황이 가장 암울해 보일 때 시장은 이미 6개월에서 12개월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 시장 예측 매매이 통하지 않는 것이며 둘 다 정확한 타이밍이요. 하나만 틀려도 집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른 최고의 시비를 놓치 그리고 그 최고의 날들은 거의 항상 최악의 날들 직후에 찾아옵니다. 전망대 의심할 때 고수입니다. 수익률을 스스로 죽이는 꼴입니다. 감정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시장이 고점일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조구는 탐욕스러워 두렵고 패닉에 빠집니다. 다 팔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현실과 정오의 마지막.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비쌀 때 사고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쌀 때 팝니다. 이 사이클을 끊는 것이 은퇴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이 지배하기 전에 계획을 보내서 시장이 잠잠하고 여러분이 이성적일 때 계획을 적으볼 매년 리밸런싱을 하겠다. 배당금은 재투자하겠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더 사겠다.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및 계획을 따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계획을 세웠던 과거의 자신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황과 은퇴자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출의 유연성입니다. 심각한 불황기에 지출을 일시적으로 10%나 20% 줄일 수 있다면 순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40% 하락한 포트폴리오에서 6만 달러를 꺼내는 대신 4만 5천 달러만 꺼내는 겁니다. 큰 여행을 미루고 주방 리모델링을 연기하고 외식을 줄이십시오. 영원히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딱 2, 3년 만입니다. 그 유연성은 노후 전체로 봤을 때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 그 1만 5천 달러가 시장 회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동리로 불어나고 성장합니다. 궁상맞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고 유연해지 쪼그라든 자산에서 돈을 빼는 것이
최악의 금융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만약 몇 년간 선택적 지출을 줄여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은퇴자들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려질까 그의 쉽다. 이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출의 7%가 필요이고 30%가 욕구라면 여러분에겐 30%의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황을 편안하게 넘기느냐 아니면 패닉셀링으로 빈곤에 빠지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은퇴자들이 불황기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애초에 왜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장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자산이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기 위해. 그런데 불황이 닥치면 이 모든 초심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보존, 안전, 손실 회피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70세에 완전한 방어 모드로 전환했는데 9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은 구매력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을 20년 동안 확정 지은 셈이 됩니다. 20년의 성장을 놓치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위험, 즉 돈보다 오래 사는 위험이다. 주식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의미 있는 격차로 이겨온 유일한 자산입니다. 채권은 못합니다. 현금은 더더욱 못합니다. 부동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유동성이 떨어지고 관리 비용이 듭니다. 답은 주식입니다. 그러니 70세이고 95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이 필요합니다. 100%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여러분의 수명만큼 자산이 버텨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불황기의 은퇴자가 범하는 제1의 실수는 보유해야 할 때, 아니 더 나아가 사야 할 때 하는 것이. 공포가 수십 년의 현명한 계획을 짓밟게 두지 마십시오.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손실을 확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해줄 복리 효과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현금 버퍼를 만드십시오. 계획을 쓰십시오. 계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미국 역사상 끝나지 않은 불황은 없습니다. 모든 약세장 뒤에는 강세장이 왔습니다. 이 패턴은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그 흐름의 반대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저는 13번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한두 번 더 겪겠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후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황은 일시적이지만 은퇴 생활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 모두가 이성을 잃을 때 차분한 머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